두바이는 높이 솟은 마철로와 호화로운 쇼핑몰로 전 세계를 매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 아래에는 두바이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관광 활동, 인기 있는 마사지 센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두바이 신부들의 복잡한 현실, 그들이 소문처럼 정말 행복할까요? 두바이의 삶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바이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14. 죄악의 도시. 두바이는 엄격한 문화적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제한되고 인신매매는 심각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규율 있는 외관 아래 합법적인 웰니스 센터로 위장한 은밀한 유흥 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분야에는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출신 약 3만 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쉬운 일자리와 매력적인 급여를 보장받으며 모집되지만 곧 어려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던 여행과 서류 비용에 대한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입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족에 따라 복잡한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고급 호텔 근처에서 고객을 기다립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오락을 위해 거액을 지불하는 독점적인 요트 이벤트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며 이 은밀한 산업이 지역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 두바이 신부의 고통. 두바이의 부유한 신부들이 동화 같은 삶을 사는 이미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슈퍼카, 호화로운 파티, 신랑 가족의 재정적 선물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자유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신부들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베일을 착용하거나 친척이 아닌 남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는 등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의 이동은 제한됩니다. 남편이 여권과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여행, 일 또는 중요한 삶의 선택을 하려면 남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또한 그들의 경력, 우정, 가족 방문을 통제합니다. 신부들은 완벽한 외모를 유지하고 행복한 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배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인플루언서 수이 N, 세이 N 같은 이들은 현실을 드러냅니다. 고립, 사생활 상실, 끊임없는 통제는 개인의 자유나 진정한 관계를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 가혹한 진실은 두바이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조되며 특권 뒤에는 압박, 희생, 제한된 자유의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2. 범죄 군주들의 낙원. 두바이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의 성장은 몇 가지 민감한 도전 과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은밀한 은행 관행과 유연한 규제로 인해 유럽 출신의 정교한 금융 운영자들에게 선호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 국제기관들은 아랍에미리트가 복잡한 금융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 조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접근은 제한된 논의와 내부 고발에 대한 강한 억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두바이의 금융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은행은 제한된 기록을 유지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뢰와 비밀 코드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비공식 네트워크는 거의 서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금은 종종 럭셔리 부동산과 고급 차량에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투자자들은 약 6억 3천만 달러, 즉 약 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1,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홍콩에서 처리되는 보험 계약이나 카리브해 같은 오프쇼어 지역의 계좌를 포함한 정교한 경로를 통해 흐르며 여러 지역을 거쳐 여러 번 세탁됩니다. 두바이의 외국인 소유 부동산 시장은 약 1,460억 달러, 즉 약 195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구매자는 최소한의 심사로 고가의 부동산을 원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두바이를 은밀한 자산관리의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듭니다. 이는 두바이가 세련된 공공이미지 너머로 복잡한 국제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글로벌 자산관리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10일 두바이의 취약점 2024년 대홍수 2024년에 두바이는 하루 만에 1년치 강우량이 쏟아지며 심각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350만 명의 주민들이 일주일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도로는 강으로 변하고 공항은 물에 잠겼으며 쇼핑몰은 호수로 변했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천루의 엘리베이터는 멈춰 많은 이들을 갇히게 했고 구조 서비스는 압도되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방치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막대했고 수억 달러, 즉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과 치솟는 보험 청구가 발생했습니다. 정전과 공급망 문제로 인해 물품 부족이 생겼습니다. 문을 연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은 절박한 고객들을 위해 긴 줄을 서며 일부는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럭셔리 건물에 투자되었지만 배수로 같은 기본 인프라는 소홀히 다뤄졌습니다. 두바이는 폭우가 드물어 홍수 위험을 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지 부족은 자연적인 물 흡수를 줄여 홍수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위기는 극명한 불평등을 드러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고통받았지만 부유층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은 두바이의 미래적인 이미지 뒤에 취약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0. 노동자의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면. 두바이 사회는 심각한 불평등을 가진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상위층은 럭셔리 자동차와 이국적인 애완동물을 소유하며 편안히 사는 부유한 토착 에미리트인들입니다. 그들은 석유부와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으며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층은 서구 출신의 은행가, 최고 경영자, 엔지니어 같은 고소득 외국 전문직들입니다. 그들은 면세급여, 고급 주거지, 포괄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다른 이들이 직면한 도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하위층은 두바이 발전에 기여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공유 숙소에서 생활하며 높은 온도에서 긴 시간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제한된 의료 접근, 일부 이동 제한을 겪습니다. 많은 이들이 좋은 기회를 기대하며 왔지만 재정적 의존을 초래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반면 현지 에미리트인들은 석유 수익, 보조금, 외국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혜택을 받으며 토착민의 사업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두바이의 삶은 기회뿐 아니라 심각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9. 도망친 공주, 왕실의 비밀. 하야 공주의 이야기는 두바이 왕실의 세련된 공공 이미지와 대조되는 도전을 보여줍니다. 요르단의 하야 공주는 두바이 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나시드 알 막툼의 6번째 아내로 심각한 개인적 우려로 두바이를 떠났습니다. 2019년에 그녀는 런던 고등법원에 결혼 문제와 두 자녀의 양육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자녀의 반환을 요청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며 국제적인 양육권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하야 공주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보안 요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으며 직접적인 위협으로 두바이를 떠났습니다. 또한 셰이크 모하메드가 고급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런던에서 그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근처 주거지를 구매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낀 그녀는 영국 당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떠나거나 발언하려 할 때
기술과 자원을 사용해 감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재정적 하부는 상당했습니다. 2022년 12월 그들의 15년 결혼은 법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셰이크 모하메드는 그녀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야 공주의 사례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딸들을 포함한 다른 여성 왕실 구성원들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왕실 내에서 반복되는 엄격한 감독과 통제 패턴을 보여주며 두바이의 현대적인 이미지 뒤에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8. 급속한 발전에 숨겨진 비용. 두바이가 사막 마을에서 글로벌 도시로 급성장한 데에는 숨겨진 비용이 따랐습니다. 이는 실질보다 외관에 치중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투자는 스카이라인을 바꿨지만 필수 인프라는 소홀히 다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일 오수를 운반하는 트럭 행렬은 화려한 마천루가 적절한 하수 시스템 없이 지어졌음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두바이는 부분적으로 트럭 기반 하수 처리에 의존하며 완전한 하수 처리 시스템은 2025년까지 완성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수십 년간 구식 폐기물 관리에 의존했음을 의미합니다. 환경 피해는 심각합니다. 비옥한 토지는 건설 현장으로 바뀌었고 잘못된 계획으로 사막화가 악화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두바이는 경작지의 56%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2004년에서 2019년 사이 인구는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으로 3배 증가하며 식량과 자원 수요가 늘었습니다. 부실한 계획은 단기적인 시각적 효과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경작지가 줄고 인구가 증가하며 두바이는 이제 식량 수입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때 자급자족을 목표했던 도시는 이제 식량, 물, 필수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며 미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7. 두바이의 외국인 인구와 상징적인 럭셔리. 두바이의 300만 명 이상의 인구는 거의 90%가 외국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라기보다 대규모 임시, 정착지 같은 도시를 만들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구적인 법적 지위나 장기적인 안정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슬람 문화와 법이 주로 비무슬림, 비아랍 인구를 지배하며 전통과 경제 현대화를 균형 잡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와 인공 팜 아일랜드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건축물은 도시의 부와 현대성을 보여주며 글로벌 관광지로 만듭니다. 관광은 두바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놀라운 건축물은 실용적이면서도 홍보 목적을 제공합니다. 지도자들은 두바이를 관광객과 부유한 방문객에게 매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미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의 현실을 숨깁니다. 대다수는 시민권을 얻을 길이 없는 임시 노동자들로 제한된 권리와 보호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두바이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은 주로 관광객과 부유한 단기 거주자들을 끌어들이며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보이지 않고 정치적 목소리나 사회적 보장 없이 살아갑니다. 두바이의 숨겨진 진실 중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현실을 밝혀봅시다. 6. 소나푸르, 두바이에 보이지 않는 면. 두바이의 현실은 럭셔리에서 쓰레기까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5성급 호텔, 인공해변, 고급 레스토랑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두바이를 건설한 이민 노동자들이 사는 숨겨진 지역, 소나푸르가 있습니다. 소나푸르는 비좁고 임시적인 주거지로 가득합니다. 노동자들은 많은 나라에서 부적합하다고 여겨질 조건에서 잠자리와 욕실을 공유합니다.
이 주민들은 힘든 일상을 견디며 럭셔리를 건설하고 유지하면서도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대비는 극명합니다. 노동자들은 수십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일하지만 열악한 주거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두바이의 부가 깊은 불평등과 착취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소나푸르는 두바이 성장의 진정한 비용을 드러냅니다. 도시의 성공 이미지는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대규모 노동력에 의존합니다. 두바이의 빛나는 이미지는 노동자들이 건강과 존엄을 희생하며 유지하는 완벽함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5. 두바이 노동 분열의 뿌리. 1960년대 두바이는 영국 통제하의 작은 어촌이자 무역 마을이었습니다. 석유 발견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부는 전 세계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정부는 남아시아, 중동, 유럽, 미국에서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며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 인구의 약 85%는 외국인으로 다양하지만 깊이 분열된 사회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포용적으로 보이지만 엄격한 사회적 계층이 존재합니다. 토착 에미리트인들은 석유로 부유해져 일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 노동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노동을 합니다. 시민권은 기술이나 교육을 넘어 삶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많은 외국 노동자들은 임금, 조건, 주거에 대해 오도당했습니다. 희망을 안고 왔지만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시스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바이의 극단적인 사회적 분열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설명합니다. 4. 소나푸르의 비인간적 조건과 깨진 약속. 소나푸르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도전을 보여주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주거지는 문, 창문, 환기시설이 없는 미완성 구조물로 구성됩니다. 종종 섭씨 50도를 오가는 기온에서 이 공간은 극도로 뜨겁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옵니다. 모집자들은 주거, 식사, 교통, 의료, 좋은 임금을 약속하며 두바이를 더 나은 삶의 장소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도착 후 현실은 다릅니다. 편안한 주거는 비좁은 기숙사로, 임금은 예상보다 훨씬 낮고, 의료는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큰 감정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노동자들은 희망을 안고 왔지만 곧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모집 에이전시는 약속과 부채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두바이의 건설과 서비스 부문을 지원하지만 노동자들은 종종 열악한 조건을 마주합니다. 숨겨진 글로벌 진실을 다루는 다음 심층 탐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고 강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폭로하는 데 동참하세요. 3. 갇힌 삶. 착취와 법적 취약성. 두바이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모집 약속이 오도된 것임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강제 노동처럼 보이는 가혹한 조건을 마주합니다.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소나푸르 같은 격리된 노동 캠프로 보냅니다. 여권 없이 노동자들은 여행하거나 대사관의 도움을 구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바이의 법적 시스템은 고용주에게 크게 유리합니다. 약 0.05%의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지만 외국 노동자들의 현실은 가혹합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30일 안에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방당합니다. 이 30일 규칙은 노동자들이 조건이나 임금에 상관없이 어떤 일자리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고용주는 이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통제하며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면 해고와 추방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카팔라라는 비자 스폰서십 시스템은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고용주에게 묻습니다. 노동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자리를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며 고용주는 이를 이용해 여권을 압수하고 임금을 체불하며 열악한 주거 조건을 유지합니다. 2. 빈곤과 피로의 악순환. 두바이의 많은 노동자들에게 재정적 현실은 약속된 번영이 지속적인 고난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모으려 했으며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의 청소부는 한 달에 약 800디르함, 즉 약 20만 원을 법니다. 절반 이상을 집으로 보내며 개인 경비로 약 10만 원이 남습니다. 일부 국가의 임금에 비하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두바이의 생활비는 매우 높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의 임대료는 1,500에서 4,000디르함, 즉 약 4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이런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종종 5에서 8명이 방을 공유하며 교대로 잠을 자고 저장 공간을 나눕니다. 이를 통해 식량, 의류, 교통 같은 기본적인 것을 충당합니다. 근무일은 길고 육체적으로 힘들며 종종 극한의 더위에서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건설 등의 노동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사생활과 휴식이 제한된 비좁은 주거지로 돌아갑니다. 위생시설은 제한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샤워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며 주민 수에 비해 부족하고 과밀한 공동 주방을 사용합니다. 1. 심리적 영향과 두바이의 숨겨진 수치. 두바이의 노동 시스템은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심각한 정서적 도전을 초래합니다. 노동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개선하려는 희망을 안고 오지만 고립, 긴 근무 시간, 웰빙을 해치는 일상에 직면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많은 이들은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두바이의 부와 극명히 대조되며 럭셔리는 그들의 제한된 자원과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 부의 격차는 일부가 풍요 속에 사는 동안 다른 이들은 고난을 겪는 시스템을 반영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그들의 편안함 뒤에 숨은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부담은 심각하며 일부 노동자들은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주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드물지만 도전은 현실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이 두바이의 세련된 이미지와 크게 다른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노동자 거주 지역을 피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정부는 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근을 제한하며 이 모습을 보이면 많은 방문객이 놀랄 것임을 압니다. 두바이의 빛나는 이미지는 착취와 고통의 가혹한 현실을 숨깁니다. 이 도시는 완벽한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십억 원을 썼지만 그 럭셔리 뒤에 숨은 심각한 인간적 비용을 감추고 있습니다. 밝혀진 14가지 진실은 정부 수준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속임수와 잔혹함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외관과 이익이 진실과 존엄을 앞설 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사막 마을에서 글로벌 허브로의 두바이의 성장은 인상적이면서도 도덕적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두바이의 럭셔리를 유지하는 착취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사회적 분리는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게 하며 그들의 희생은 도시의 이미지를 뒷받침합니다. 불안하게도 두바이의 모델은 럭셔리 마케팅과 착취적 노동의 혼합이 급속한 발전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럭셔리가 인간적 비용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두바이의 이야기는 글로벌 불평등과 우리가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에서 맡은 역할에 직면하게 합니다. 착취당한 노동자들, 갇힌 여성들, 두바이 신부들은 두바이의 낙원 뒤에 숨은 진정한 대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성공 뒤에 희생된 삶과 존엄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핵심 질문은 이 진실들이 우리를 바꿀 것인지입니다. 우리는 착취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 지원하는 브랜드, 힘을 실어주는 정부로부터 더 나은 것을 요구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무지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어두운 진실 중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아래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전 세계 숨겨진 현실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밝히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